여러분, 혹시 올해 종합건강검진 예약하셨나요?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수백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를 끊어줬다며 흐뭇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런데 오늘 정보쉼터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병을 미리 찾아내려고 받는 그 비싼 검사들이 오히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응급실행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검사 관련 합병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3,000건이 넘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92%가 매년 검진을 받지만 그중 상당수가 본인의 나이와 신체 상태에 맞지 않는 과한 검사를 받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32년간 어르신 환자들만 전문으로 돌봐온 노인의학. 권위자가 의사인 나도 70 넘으면 절대 안 받겠다라고 단언하는 검사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 재롱잔치 끝까지 보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 정보쉼터가 전해드리는 이 생존 지식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몸이 세월과 함께 어떻게 변해가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요즘 들어 무릎 상처가 예전처럼 빨리 낫지 않거나 감기 기운이 한번 오면 일주일이 넘도록 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모른 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수압으로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을 낡은 아파트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아파트 수도관은 수압을 세게 틀어도 튼튼하지만 40년 된 수도관은 안쪽에 녹이 슬고 벽이 얇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수압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터져버립니다. 70세가 넘은 우리의 혈관과 장기도 이와 같습니다. 조영제라는 강한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신장이 버티지 못하고 내시경이라는 딱딱한 기계가 들어올 때 종이처럼 얇아진 장벽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젊은이들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우리 몸의 주요 변화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신장 기능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소변도 잘 나오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둘째, 장벽의 두께가 매우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셋째, 회복 능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남들 이틀이면 나을 상처가 우리에겐 2주일이 걸리는 이유죠. 이 3가지 변화 때문에 똑같은 건강검진이라도 우리 세대에게는 전혀 다른 위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평소 습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째, 올해 종합검진을 예약했거나 이미 받았다. 둘째,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옵션은 웬만하면 다 받는다. 셋째, 비싼 검사일수록 더 정확하고 좋다고 믿는다. 셋째, 최근 CT 조영제 검사나 전신 PET-CT를 받은 적이 있다. 다섯째,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밀 검사를 고집한다. 만약 3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오늘 정보쉼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지키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건강을 챙겨보겠다는 그 귀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200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가 반드시 50만 원짜리 기본 검사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검사가 좋은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영호 선생님 사례를 들어볼까요? 평생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시다 은퇴 후 손주들 커가는 거 보겠다고 매년 100만 원 넘는 검진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다 장정 결제를 드시는 과정에서 탈수가 오셨고
결국 검사 도중 얇아진 장벽에 구멍이 생기는 장천공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하며 아들과 며느리 간병을 받는 동안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받은 검사가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 줄 몰랐다. 여러분, 이런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의사들도 가족에게는 권하지 않는다는 그 위험한 검사 5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아니, 대장암 예방하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물으시겠죠. 하지만 2021년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보면 75세 이상에게는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의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준비 과정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루 전부터 굶고 4리터에 가까운 장정결제를 마시며 수십 번 설사를 해야 하는 과정은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탈수와 심장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내시경, 합병증의 38%가 검사실에 들어가기도 전 이 약을 먹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둘째, 검사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세가 넘으면 장벽이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장천공 발생률은 젊은 층보다 4.7배나 높습니다. 구멍이 뚫리면 응급수술을 해야 하고 심하면 평생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장암은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작은 용종이 암이 되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75세에 아주 작은 용종을 발견했다면 그게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할 때는 이미 9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삶을 마감할 확률이 더 높은데 굳이 지금 당장 장에 구멍이 뚫릴 위험을 무릅쓰고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간단한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변을 채취해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위험도 전혀 없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여기서 이상이 있을 때만 의사와 상의해 내시경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CT 사진을 찍을 때 몸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고 주입하는 조영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신장 기능이 30대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영제는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이 강한 약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좁은 하수구에 물을 양동이째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수구가 넘쳐나듯 신장이 망가지는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부산의 75세 이정순 선생님은 간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별 증상 없이 받은 CT 검사 후 신장이 망가져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효도하겠다고 비싼 CT 검사 예약해준 자식들은 지금도 죄책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70세 이상은 조영제 신손상 위험이 3.2배나 높습니다. 대안으로는 조영제 없는 일반 CT나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음파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웬만한 이상은 다 잡아낼 수 있으니 훨씬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쉼터와 함께하는 건강시간,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꾸러미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과 CT 조영제의 위험성을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비싼 게 최고다라고 믿고 받았던 검사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닝머신 위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리며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검사는 바로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푼수야, 평소에 산책 정도만 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러닝머신 속도를 높여서 심박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검사란다. 우리 심장에 일부러 극심한 부담을 줘서 이상이 있는지 보는 건데
70 평생 밤낮 없이 일하고 자식 걱정에 스트레스 받으며 쉬지 못한 우리 심장이 이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견딜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검사 도중에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심근경색이 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한심장학회 보고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이 검사 중 사고 발생률이 1만 건당 6건이나 됩니다. 숫자가 작아 보여도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점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정확도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위양성 확률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은 없는 병을 만들어서 추가 검사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한번 검사가 시작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더 위험한 검사로 이어지는 검사 캐스케이드 현상이 벌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사의 늪에 빠지는 것이죠. 안전한 대안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받을 수 있고 위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쉼터 식구들은 이제부터 억지로 뛰지 마시고 편안하게 초음파 검사를 선택하세요. 7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전신 PET-CT 검사입니다. 푼수야, 한 번 찍는데 200만 원이 넘는 아주 비싸고 정밀한 암 검사란다. 우리 세대는 비싼 게 무조건 좋다고 배웠지만 PET-CT는 너무 잘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 곳곳에 작은 혹이나 염증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평생 모르고 살아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들이거든. 그런데 이 검사는 그걸 다 찾아내서 우리를 겁줍니다. 그러면 결국 바늘로 찔러서 세포를 떼어내는 조직 검사까지 받게 되죠. 폐에 작은 결절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하다가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으로 일주일 넘게 입원하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신 PET-CT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비율이 70세 이상에서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중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암이었던 경우는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 어르신들은 불필요한 걱정과 고통스러운 추가 검사를 받은 셈이죠. 이걸 의학에서는 과잉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 CT보다 최대 10배나 많습니다. 암을 찾으려다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우성준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죠. 이 검사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지 건강한 분이 검진용으로 받을 게 아닙니다. 8번째 이야기는 수면 내시경의 함정입니다. 푼수야, 내시경이 무서워서 잠자면서 받으려는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수면 마취 약물이 호흡을 억제해서 아주 위험할 수 있단다. 젊은 사람은 약효가 금방 빠지지만 우리 나이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느려서 약이 몸에 오래 남습니다. 그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나 심장에 무리가 가죠. 실제로 수면 내시경 후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젊은 층보다 2.8배나 높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78세 정태호 선생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수면 내시경을 받고 나서 회복실에서 1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호흡기까지 달아야 했고 가족들은 이틀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깨어난 후 정 선생님은 예전엔 괜찮았는데 내 나이가 달라진 걸 몰랐다며 후회하셨죠. 또 하나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약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어지러워 넘어지면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는 아주 무서운 사고입니다. 불편하더라도 5분에서 10분만 참는 비수면 내시경이 100배는 안전합니다. 9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입니다. 푼수야, 검진센터 상담사가 권하는 프리미엄 패키지에 휘둘리지 마렴. 그분들은 우리 몸보다 매출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단다. 200만 원짜리 패키지를 받을 돈이면 손주들 용돈 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비싼 검사가 효도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오늘 정보쉼터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 증상 없는 분들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는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혈변이 나오거나 가슴이 조이듯 아프거나 급격히 살이 빠지는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멀쩡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리한 검사를 받는 것은 낡은 수도관에 수압을 세게 거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어, 푼수야. 드디어 건강검진 잔혹사를 끝내고 우리 몸을 진짜로 살리는 안전한 검사와 돈 안 드는 보약, 습관들로 대망의 마지막 15,000자를 채워볼게. 숫자는 한글로, 말투는 인자한 라디오 DJ처럼 따뜻하게 마무리해보자. 70세 넘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건강검진, 의사들도 가족에게 말리는 위험한 검사. 5가지 제3부 마이너스 최종. 자, 정보쉼터와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한 검사 5가지를 공부하며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그럼 이제 아무 검사도 하지 말라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빼기가 핵심입니다. 몸에 무리를 주는 독한 검사는 빼고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안전한 검사들로만 채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정보쉼터가 제안하는 안전한 검사 6가지와 200만원짜리 검사보다 10배는 효과적인 0원짜리 생활 습관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11번째로 권해드리는 안전한 검사, 첫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푼수야, 팔에서 피만 조금 뽑으면 되니까 몸에 전혀 무리가 없단다. 이 검사 하나로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과 간 기능, 빈혈 여부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란다. 두 번째는 매일 집에서 하는 혈압 측정이야. 약국에서 파는 5만원짜리 혈압계 하나면 충분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뒤 5분 정도 편안히 앉아 재는 습관, 이게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막는 최고의 방패가 된단다. 12번째로 꼭 챙겨야 할 검사는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 집에서 편하게 변을 채취해 제출하는 검사죠.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여기서 이상이 나왔을 때만 의사와 상의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필수인데 방사선 노출이 거의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뼈 건강을 체크해서 낙상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5번째와 6번째는 안과와 청력 검사입니다. 눈과 귀는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특히 난청은 치매 위험 요인 1위로 꼽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6가지만 잘 챙기셔도 비싼 종합검진 패키지 부럽지 않은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13번째 이야기는 오성준 센터장님이 강조하신 0원짜리 생활 습관입니다. 푼수야, 100만원짜리 검사 한 번보다 0원짜리 습관이 10배는 더 효과적이라는 말 참 멋지지 않니? 그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 섭취야. 우리 세대는 고기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도 함께 무너진단다. 매일 아침 계란 2개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을 꼭 챙겨 드세요.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반찬을 더 드시는 식단이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입니다. 14번째 습관은 다리 근력 운동, 특히 의자 운동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단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에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일주일마다 횟수를 조금씩 늘려 30번까지 할 수 있게 되면 낙상 위험이 42%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활 운동입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가 오기 쉬운데 하루에 미지근한 물 6잔에서 8잔을 나누어 마시면 신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15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푼수야, 혼자 계시는 것이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75년 추적 연구 결과가 있단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웃고 대화하는 분들이었어.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산책하고 가족들과 자주 통화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치매와 우울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보쉼터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일으키고 자식을 키우느라 내 몸 아픈 건 늘 뒷전이었죠.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내 몸을 괴롭히는 위험한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도 피하는 검사는 우리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오늘 알려드린 안전한 검사와 따뜻한 단백질 식단, 그리고 매일의 가벼운 운동으로 내 몸을 아껴주세요.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비싼 검사를 예약해 준다면 그 고마운 마음은 받으시되, 실제 검사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주치의와 상의해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웃어주시는 것이니까요. 정보쉼터는 여러분이 요양원 걱정 없이 100세까지 활기차게 걸으며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보쉼터를 응원해 주세요.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시니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건강 습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